햇살의 책장. 누구를 만나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대화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막힘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듣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두 권의 특별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두 번째는 사이토 다카시의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권은 서로 다른 접근으로 인간관계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데요. 샘 혼은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법의 대화 기술 56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사이토 다카시는 독서를 통해 어떻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야기하며 귀 기울여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햇살의 책장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첫 번째 책,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사람들은 당신의 귀를 원한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진심으로 듣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세계관을 바꾼다.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가?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가 상대의 말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떤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는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주의 집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인지 완전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탓에 오해, 실수, 갈등, 상처, 불화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분노의 대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울부짖음이다. 이제 남들의 말을 정말 잘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 것이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귀를 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화가 많이 난 사람이라 해도 이 방법을 통해 달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본래 관심을 끌기 위해 까다롭게 군다. 자신의 간절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강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간혹 고함을 지를 수도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화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는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고 이성적이 된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도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를 집중한 덕분이다 라며 주의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의 집중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공격성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제대로 이유를 찾았다면 해결하는 것도 금방이다. 잘 듣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러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 및 친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지 않는가?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대화란 먼저 숨을 들이쉬는 사람이 듣는 쪽이 되어버리는 치열한 경쟁이다. 나탄 밀러. 나탄 밀러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할 기회만 노린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에서 남들의 말을 들어주며 기다리기란 사실 쉽지 않다. 가끔은 못 견디게 초조해지기도 한다. 항공기 조종사였던 내 남편은 이런 상황을 통신마비라고 부른다. 조종사가 무선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기란 불가능하다. 말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야만 한다. 무선 통신 상황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응용하면 어떨까? listen이라는 단어는 silent와 같은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내 말을 끝낸 후에는 오버 신호를 보내고 상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어라. 상대가 말을 끝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책.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밀. 40대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나는 젊은 교수 축에 속했다. 대학원생들과는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아서 함께 공부하는 형 동생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았고 학부생들도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연구실에는 항상 사람이 북적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 내 나이와 경력이 꽤 되다 보니 어딜 가나 교수님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과 같이 수다도 떨고 점심을 먹으러 간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내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이 느껴진다.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느 순간 나 혼자만 떠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부드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막힘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능력일 것이다. 거기다 혼자서만 대화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편안함과 매력,
타고난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막힘없는 대화를 위한 원칙 2가지. 내가 학생들은 물론이고 누구를 만나든 대화할 때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은 2가지다.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다. 가끔 학생들이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면 무척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두 사람이 각자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다. 분명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방금 말했잖아, 못 알아들었어? 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다는 말이야 하는 식으로 내용을 설명해 준다. 아마 당신도 이런 식의 대화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인지 모르게 대화가 답답하고 피곤하며 더 이상 상대방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경험 말이다. 이런 대화들은 본질적으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돈해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도 굉장히 산만하다. 중심이 되는 내용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런 격가지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핵심과 곁가지를 제대로 구분하면서 들어야 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맥락을 잘 따라가야 한다. 함께 대화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딴소리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내용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즉,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의 요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대로 들었다면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본래 대화는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공을 주고받듯 말을 이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애쓴다. 내가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고 경력이 많고 연장자이니 의미 있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상대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대신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 또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거나
핵심을 점검하는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더 빠르게 알아챌 수 있다.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 영업사원을 만나더라도 그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만나자마자 성급하게 상품 설명을 늘어놓으면 강매하려는 속셈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보다 왜 물건을 구매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파악해 제대로 추천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선뜻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잘 읽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된다. 상대방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이 원칙들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화는 바람이나 물줄기처럼 그때를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핵심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동시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체크하며 질문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자칫하면 대화의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미리 훈련을 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는커녕 대화에 관심이 없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평소 책을 읽으면서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기술과 질문을 던지는 기술을 체득해 왔다면 이럴 때 매우 유리하다. 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독서는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고 내 생각과 비교하며 질문을 던진 뒤 기록으로 남기는 지적 활동이다. 생각의 맥락을 파악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와 굉장히 비슷하다. 단지 실제 대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화는 즉흥적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지만 독서는 영구적이고 시간과 상관없이 곱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독서는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거나 앞으로 돌아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잇고 질문을 던지는 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맥락 찾기, 생각하기, 질문하기의 과정을 충분히 연습해 둔 사람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독서를 통해 쌓은 지혜와 지식은 대화를 더 풍부하게 해주고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상대의 관심사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화제를 찾아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토크쇼 진행자라고 상상해보라. 진행자가 매일 비슷한 이야기만 하고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 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겠는가? 진행자가 식견이 풍부하지 않으면 말장난만 늘어놓는 재미없는 토크쇼가 될 확률이 높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하는 대화도 단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이 되지 않을 뿐이지 토크쇼와 다를 것은 없다. 기왕이면 재미있고 유익한 토크쇼라면 더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모두 엿볼 수 있는
쇼의 진행자가 되길 바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낭독하면서 잘 듣는 게 대화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에서 얻은 지혜를 현실 세계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겠죠? 오늘 함께한 책이 여러분께도 더 나은 대화를 나누고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